네, 중앙아시아입니다. 이거는 다 같이 따라서 하셔야 돼요. 네. 감축이나 이런 거는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바이칼호입니다. 지금 저것은 이게 호수들이 다 기억해야 돼요. 위치하고. 이게 아시아 사람한테 가장 기본이죠. 저 강기름하고. 여기는 청해입니다. 청하이성, 감속성 청해성하고는 다른 청해입니다. 이번에 신시프로도 보니까는 하늘, 푸른 하늘인가 이게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거기 청해입니다. 바이칼호고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겐지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네, 여기가 인더스가 되겠습니다. 이거 항상 이거 다 아시아요. 가장 기본 문제. 자, 여기 있는 건 뭘까요? 유프라테스죠? 네, 유프라테스가 되겠고 여기는요? 그렇죠. 여기가 흑해, 여기는 여기가 카스피해. 그다음에 이쪽이 아라레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명을 아는 게.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느 쪽 얘기를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혀갖고 안 되거든요. 특히 지금 아라레에서 두 개 나오면 저 감이 정확히 안 나와요. 이게 지금 하나가 아무강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무다리아 강이고요. 아무다리아. 네, 이거는 시르강인데 시르다리아 강입니다. 정확하게는. 자, 요거는 아니 저거 끝까지 다 적어줘요. 저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아무다리아 강, 시르다리아 강. 여기 글자가 많이 들어가서 아니 그대로 거기 계속 나오거든요. 네. 이쪽에 박테리아하고 포사하고 아무다리아가 온갖 왕국도 나오는데 그거는 항상 어느 책을 봐도 저 두 강을 주시면 됩니다. 시르다리아 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바라슈 호수입니다. 바라슈 호라고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르강 또는 일리강, 그죠? 일리강 또는 이르강이라고 하고 익스호가 이게 그래요. 이름이. 그 다음에 여기 추방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흑해 이쯤이 모스크바가 있는 거예요. 이쪽이 모스크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박테리아입니다. 이게 박테리아가 많이 나와요. 이름이 처음에 생소했었는데 박테리아 같이 알아두셔야 될 게 포아리스탄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포아리스탄. 그리고 이 지점이 다 푸시안 왕조가 있었던 바로 그 지점들입니다. 여기가 부하라 맞죠? 부하라. 그 다음에 사마칸트. 그 다음에 추가 밑에 여기가 탈라스입니다. 탈라스 여기는 알아야 되죠. 이게 탈라스 전투가
고선지 장군이 패배했었던 그 곳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서 패배했기 때문에 책에 따라서는 여기 전체가 이슬람화 될 수 있었다. 그것의 기점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정도입니다. 달라스 정부가. 그 다음에 이쪽이 타슈켄트가 이쪽에 있고요. 타슈켄트. 자, 그러면 바이칼호 옆에 이쪽에 이게 지금 뭘까요? 알타리 산맥이죠. 알타리 산맥. 여기 있는 것이 준가르고원입니다. 준가르고원. 그러면 이쪽이 바로 몽골고원이 될 테고요. 이쪽이 우리가 봤을 때 카라코름 있죠. 카라코름. 몽골 제국의 첫 수도 카라코름. 우리 몽골 갔었을 때 갔었던 거기고, 여기가 지금 청해. 청해면 청해 옆에 뭐가 있었나요? 양주가 있었죠. 그 구마라집이 17년간 붙잡혀 있었던 양주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겐지스니까 이쪽이 히말라야입니다. 히말라야고 이쪽으로 여기가 하나, 거기 강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천산산맥이 되고, 천산산맥. 여기는 여기는 히말라야고, 그 위가 본륜이죠.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 그 위쪽이 본륜 산맥. 그리고 여기가 지금 타클라마칸이죠. 타클라마칸 또는 타임문지입니다. 이쪽이 파밀고원입니다. 파밀고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저런 얘기 나보면 알렉산드리아는 저까지 들어보니까 알렉산드리아하고 박트리아고 알렉산더 그 부장들이 나와요. 여기가 지금 미란고원이고요. 그다음 흑해 접근 도시가 뭐냐면 흑해 여기가 모스크바. 아니 모스크바인데 흑해 바로 저 흑해 접근 도시가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저렇게 놓고 보면 이제 확 이쪽이 죽어요. 비잔틴 제국. 바로 붙어 있다니까 사실은. 그리고 이 전체가 인도 대륙 바로 있다는 걸 저렇게 놓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왜 올라오는 거예요? 고디바에서 갖고 그 다음에 산마다에서 초중범령하고 그냥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식으로 한 그려보면 아시아사 전체, 그 다음에 그 기독교, 이슬람교 전체가 보여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키처럼 처음이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처음 이 그림을 하면서 오래됐잖아요. 중앙가상 공부를 사실 콘스탄티노플에 여기입니다. 콘스탄티노플. 네. 내가 이걸 발표하고 했어. 이거 가장 중요한 이걸 알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포탄이 있었죠.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에 포탄. 포탄 옥 중요하죠. 옥 한 덩어리 몇십억씩 하잖아요. 그죠? 네, 포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갔었던 여기가 이제 동남 쪽으로 되겠죠. 네. 이렇게 위치를 좀 아셔야 되고, 우르무치가 이 정도쯤 있고요. 우르무치.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푸차. 푸차.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하미. 네, 이런 식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위치를. 그래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 지역인데 중앙아시아라고 한다면 중앙유라시아라고도 얘기를 하고, 넓은 의미의 중앙아시아가 있고 좁은 의미의 중앙아시아가 있는데, 넓은 의미의 중앙아시아라고 한다면 중앙유라시아 또는 내륙아시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몽골이나 티벳까지를 전부 다 포함을 한 것이 넓은 의미의 중앙아시아 또는 중앙유라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중앙아시아, 즉 몽골과 티벳을 제외한 이쪽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얘기는 뭐냐면, 크게 초원의 세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겠냐는 거냐면 오아시스 세계가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지금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인도 문명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이 중국 문명이 있죠. 불교는 이쪽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이 지중해,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되게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중앙아시아로 해갖고 보겠다는 것은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보는데 일정 페르시아가 여기에 포함이 돼요. 페르시아하고 아랍하고 막 헷갈렸는데 사실 이번에 보니까 어디가 아랍이죠? 어디가? 이쪽이 아랍이죠. 이게 아라비아 반도니까 그래서 아랍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아랍어를 쓰는 그런 아라비아 민족을 아랍 쪽이라고 아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페르시아가 어느 쪽이죠? 페르시아는 이쪽입니다. 지금. 그죠? 이게 이쪽이 아랍이고 이쪽이 페르시아인데 즉 이란고를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 히박트리아 이쪽 지역이 지금 이렇게 묶어갖고 여기가 페르시아가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를 다르게 얘기를 하면 아리아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이란족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온 거냐면 초원을 따라서 이렇게 인류의 이동 노선이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쪽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쪽이고 이쪽하고서 많이 달라요. 현재 그래서 아랍연맹이라고 하면 이 아라비아 사람들을 만들어주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이란이라든지 터키는 아랍연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요. 페르시아 쪽하고 아랍 쪽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페르시아 보는 거는 이쪽하고 특히 박트리아 이쪽 주변으로 해서 페르시아가 지금 좀 있으면 다시 한번 볼 텐데 많이 번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식으로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기를 호라즘이라고 하는 표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라즘 영역이 이쪽 영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신시프로에도 나오지만 서구드인 나오죠. 예, 서구드인들이 주로 교육을 많이 담당을 했었던 사람들인데 그 KBS 거기에서는 서구드인을 간단하게 이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어디 쪽에 있었던 거냐면 이쪽 부분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가 이제 서구드인들이에요. 아마 신라까지도 소구들이 들어왔을 거예요. 토하리언가 그쪽 어느 쪽으로 이쪽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겠습니다. 중앙아시아를 보는데 중앙아시아를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뭐냐면 투르크 이슬람화 된 지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중앙아시아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아시아가 이슬람화 되기 이전, 이슬람 이전의 시대입니다. 이거를 아리아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걸 먼저 볼게요. 네, 굉장히 답변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구라고 하면 저쪽에 아주 그 초기에 그 미를 발굴했는데 그 다큐멘터리 보면 완전 코카시아네요. 백인들 그 약간 미라고 나오는데 그게 그리고 보면 이렇게 감귤이 어떻게 같이 나와요. 그 감귤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밀씨가 들어있어요. 네. 초기에 아주 거의 3,000년 전에 맨 처음에 들어온 게 코카시아 그 백인들이거든요. 백인들이. 크게 여기서 초원의 세계하고 오아시스 세계 이 두 관계를 본다고 그랬죠. 초원의 세계는 다시 얘기를 한다면 유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오아시스 세계는 다시 얘기를 하면 정주 세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시대는 사실은 정주가 그야말로 정주이지는 않아요.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유목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성격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지금 실크로드를 갔지만 실크로드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크로드를 공부를 하면서 내지는 실크로드가 많이 유행을 하면서 중앙아시아를 단순하게 교역의 관점으로 많이 봐요. 교역의 관점으로. 근데 여기서는 교역이라기보다는 서로 상호관계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거를 남북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점으로 볼 겁니다. 단순한 교역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초원에 어느 나라들이 있었냐면
잘 알다시피 스키타이가 있었고요. 스키타이 차례대로 한번 볼까요? 흉노 다음에 뭐였죠? 선비, 그 다음에 유연, 돌걸, 그 다음에 위그룹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 흉노가 BC 거진 한 3세기서부터 2세기, 3세기, 5세기, 6세기, 8세기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한 BC 한 6세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초원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 같고 여기 흉노하고 이쪽에는 지금 뭐가 있죠? 중국 땅에서는 황간이 있었고 이쪽에는 참고로 5, 16국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오아시스 시대에서는 어느 왕조들이 있었는가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아케메네스 왕조가 있습니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처음엔 이름이 좀 익숙치 않지만 아케메네스 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흉노하고 비슷하게 파르티아가 있습니다. 파르티아 왕조하고 살짝 거쳐서 쿠시안 왕조가 있었고요. 살짝 겹쳐서 쿠시안 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하고 비슷한 시기에 사산조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마 여기를 얘기를 할 텐데 사산조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만 봐갖고는 충분하게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른 그림으로. 어렵진 않습니다.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우선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하고 같은 저기에 그리스,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아케메네스 왕조. 이건 지금 다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치적으로는 어느 쪽에서 일어나서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이쪽 부분입니다. 지금 페르시아인데 시기적으로는 BC 한 559에서부터 AD 한 330 요 정도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은 이거는 병합 내지는 합병 됐을 때 이 표시를 하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되냐면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합병이 됩니다. 저쪽 지역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으로. 그런 다음에는 박트리아입니다. 여기가 박트리아인데 그레코 박트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트리아로 다시 병합이 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병합이 되냐면 여기 판티아로 병합이 됩니다. 그레코는 그리스 쪽 박트리아. 네. 이렇게 조금 겹쳐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판티아입니다. 파르티아 왕조, 페르시아 왕조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BC 한 247에서 AD 한 227 이 정도 됩니다. 파르티아 왕조. 이게 저기라고 해요. 그 근처에 아르스케조 왕조가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중국에서는 이걸 안식국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파르티아 왕조에서 바로 옆에 뭐가 있죠? 쿠션 왕조가 있죠. 안살고 그 다음에 알록산 그래서 안쪽부터 파르티아 쪽 이름 그거예요. 에프탈. 이 에프탈도 처음 이번에 들었어요. 제가 궁금해서. 에프탈. 예, 에프탈.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데 어찌됐건 그렇고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저기 이제 사산조입니다. 사산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이어져서 여기 227에서 뭐냐면 642까지가 사산조 페르시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야생말을 들끓이면서 인류가 드디어 말을 탄다는 행위가 시작되면서 이 가축들 이거 통솔하는 게 제가 확 달라지잖아. 대규모 있잖아. 그 다음에 이게 이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몽골에서 이게 불사용으로 쓰이기 시작하는 거야. 엄청나게 달리. 예. 그런 이게 인류 역사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이쪽을 다시 봐야 돼. 저거. 그 박근혜로서 그런 개념이 확 들어오는데 여기서 처음 야생말을 들끓이면서 인류가 말을 탄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무슨 어떤 짐승을 탄다는 개념이 그렇게 없어요. 전 세계에. 근데 말은 안 잡고 있잖아, 거의. 말은 식용이면 그런 거 아니고, 키우는 것도 아니고, 간지 뭐냐 하면 일단 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쪽에서 나중에 말의 유마 이걸 알기 위해서 말을 타고 하는 전쟁이 굉장히 이펙트하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초기에 성공이 가는 전쟁이 마차 해갖고 귀족들이 싸우는 게 전부 다 기병 위주예요. 놀랍게도 초기 기병 위주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전체 맥락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소위 말해서 정부민족이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 농업에 링크되어 있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식물 재배에 링크되어 있는. 우리 50년 전만 돌려가도 우리나라 인구의 70%가 농업을 종사했어요. 조선시대 가면 100% 농업을 종사했어요. 상업세력이라는 게 그렇게 초기에 하면서 상업하고 수공업이 농업하고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 상업은 초기에는 거의 약탈자 비슷한 그런 식으로 정부민주로 들어가요. 상업이. 그래서 이게 재밌어요. 하여튼 이쪽으로 가고.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유교리가 840년에 분열을 하게 됩니다. 분열을 해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하서지방하고요. 하서지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텐산 천산이죠. 텐산 그 남북 북쪽 지역 쪽으로 이게 되는데 이게 한 4군데 정도로 회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어로는 그렇게 하고 4군데 정도로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서라고 하면은 이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황하의 서쪽이니까 이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텐산 남북 쪽이니까 이쪽 지역으로 해갖고 한 4군데 정도로 해서 미국을 전부 다 서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서천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나중에 이쪽에 텐산 타크라크간 저쪽 부분에 나중에 트루크화를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이 당시에 뭐 바로 트루크화가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쪽 중앙아시아 전체의 트루크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자, 2번째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시기는 첫 번째는 이슬람 이전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째는 중앙아시아가 뭐다? 트루크 이슬람화를 중앙아시아라고 얘기를 하면 2번째 시대에서 드디어 트루크화 그 다음에 이슬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AD 한 9, 10세기서부터 18, 19세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보자면 우선 커다란 나라들을 보자면 거란이 있었고요. 요저 그 다음에 여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몽골 제국이 나중에 원이 되죠.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타타르가 있었고 이쪽에 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진이 다시 발음을 해서 청이 되죠. 이거를 이어서 한번 볼까요? 이어서 보자면 한 9세기 그 다음에 한 10세기 이게 한 15세기 20세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어서 어떻게 왕조들이 됐었냐면 여기가 먼저 저기는 사산조 페르시아죠. 여기는 이제 사만조 왕조가 발행을 하게 됩니다. 사만조 같은 경우는 875년에서부터 999년 이 정도 돼요. 사만조. 우선 왕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만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카라한조.
경우가 940에서 1132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타지르 힘으로 예. 지금 근데 본론이 나왔어요. 네, 잠깐 했는데 그렇죠. 네. 티무르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네. 티무르는 징기스칸만큼 중요해요. 일단 티무르 제국이 여기가 지금 뭐냐면 14세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요.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사만조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사만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최초의 이슬람 국가예요. 드디어 이슬람 얘기가 막 나오죠. 최초의 이슬람 국가인데 내용을 보자면 뭐냐면 이란계의 군주예요. 군주 이란계예요. 그 다음에 이란계의 정주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초원에 있었던 투르크의 군사력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용어가 있어요. 맘루크 또는 굴룰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군사 노예예요. 그게 1%가 안 돼요. 예, 군사 노예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복하러 가서 거기서 잡아와서 군사 노예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노예로 붙잡혀 와서 했지만 한 5년 정도 훈련을 받고 이러면 그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은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점점 지위가 높아져서 그 뭐 왕 가까이라든지 아니면 상층부까지 마구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843년에 그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그 왕이 어디를 공격을 하게 되냐면 이건 되게 중요한 거라서 카란조를 타격을 주게 됩니다. 카란조에 타격을 주게 되는데 이 카란조예요. 근데 이 타격을 주면서 이때 뭐가 되냐면 이슬람이 왕창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때. 아니 저에서 최초 이슬람 국가는 좀 이끌어가 네. 있어요. 뭐냐면 네. 그 우마이야 왕조도 있고 아바스 왕조도 있고 네. 이쪽에 저 바그다드 이쪽에 큰 왕조들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좀 다른 이야기. 네.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 카란조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투르크인들이 만든 최초의 이슬람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투르크인의 이슬람 국가가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티무르 제국 같은 경우는 뭘 알아야 되냐면 차카타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차카타이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차카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지금 14세기잖아요. 그러니까 몽골의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몽골의 지배하에 있는데 그 정복하러 온 몽골인들이 이슬람화되고 투르크화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 그렇게 해서 차카타이인이라는 건 없어. 차카타이 한국 지배하에 있었던 네. 유목민족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투르크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슬람화가 된 몽골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슬람이 점점 더 이슬람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티무르 제국이 15세기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호탄 왕국 있잖아요. 저게 무슨 문제? 탈인 문제죠. 예, 탈인분지에 있었던 그 호탄 왕국, 불교 왕국이었는데 탈인분지에 있었던 호탄 왕국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슬람화가 된 겁니다. 불교가 불교의 그 초기에 있는 그 도시국가에는 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호탄 왕국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이슬람화 되면서 불교가 끝나고 여기 드디어 이슬람화가 여기서 정리가 다 이슬람화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저 티무르 제국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16세기에. 그러면 이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여기 15세기죠. 15세기서부터 어딨죠? 여기 8세기. 빠르게는 7세기부터 봅니다. 7세기서부터 15세기까지 7세기에서 15세기까지 이렇게 서서히 이슬람화가 되고 그 다음에 투르크화가 된 것이 바로 중앙아시아인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17세기에서 18세기는 아시다시피 완전히 이쪽이 이제 정체가 돼서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 다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면 현재 나라들이 이게 이제 그런 배치인데 현재 나라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러시아 연방에 다 들어가 있다가 그 다음에 지금 다 독립을 외치고 이렇게 하고 쫙 다 쪼개지고 이랬었는데
어떻게 쪼개졌냐면 가장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지금 아라레 주변에 아무다리아 강하고 시르다리아 강 이 중간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가 지금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이 되는 거고 그 밑에가 지금 투르크메니스탄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가 지금 이란이고요. 그 다음에 인더스 강을 끼고 여기가 파키스탄과 이란 사이가 아프가니스탄이죠. 그 다음에 지금 우즈베키스탄 그 밑에가 키르기스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타지키스탄 맞나요? 네, 타지키스탄. 응, 타지키스탄 이렇고 지금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우르무치 여기 쿠차 여기까지가 바로 신장 위구르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중국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신장 위구르 사실은 여기가 이 위구르족이 70~80%가 되는 건데 현재는 한족이 많이 지금 신장 위구르 이쪽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한족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중앙아시아 전체적인 개발을 봤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다 암기를 하시고 몇 회만 지금 본 거니까 이거 남기를 하시고 사는 책을 보시면서 많이 붙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걸 보면서 일부러 이렇게 암기가 발표를 해요. 실제 여러분들 책 보는 시간만큼 특별히 더 시간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암기가 얼마나 이펙티브한 학습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동일한 시간을 여러분들 책 보고 발표한 사람들하고 동일한 시간밖에 투자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고정 기억을 남고 그냥 책만 암기게 보세요. 암기 안 하고.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남는 거 안 남는 거 보시면 이 학습법이 10배 이상 강한 거예요. 더 노력, 투자한 시간 노력하고 비교하면 노력도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 비슷한 노력을 했는데 암기하겠다고 한 사람은 이건 평생 자기지식이 되고 그냥 내가 일부러 특별히 파워포인트 발표를 했잖아. 파워포인트 발표한 사람은 자기 자랑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특히 역사를 못해요. 모든 공부는 암기밖에 없다는 걸 내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역사에 대한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티모르 제국 저번에 여기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티모르 제국 그 말단이 어떻게 되냐면 인도의 몽골 제국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 티모르 제국이 몇 나라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티모르가 대국을 이끌고 몇 나라로 출병하고 하는 중에 이 양반도 술을 좋아하려고 그래 잘 그래서 술 먹고 노란들해가지고 그 중간 죽어고 했어요. 만약에 그게 건강을 무시했고 그 대국을 이끌고 몇 나라까지 갔으면 지금 동아시아 역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징기스칸만큼 징기스칸 정도는 아니지만 중앙아시아 이쪽 전부가 그냥 칸게스 됐던 사람.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다큐멘터리 보면 저 사람이 전원발이었는데 그 유해가 그때 자, 그 다음. 근데 이거 좀 얼마나 발표가 괜찮아요. 보세요. 지금 우리 무스탄 하는 나라들 얘네들이 됐는가 지금 금방 발표하는 게 많이 있어요.